자, 실패 본 사례는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었습니다. 매각 물건이 변경된 사례인데요. 어, 요 사건은 매각 물건이 두 필지의 각 지분입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토지가 일괄해서 경매에 나왔는데 각각의 토지의 지분을 매각 물건으로 한 것이죠. 근데 그 중에 한 필지는 가처분권자가 이전을 받아서 어,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은 이제 경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소가 되겠죠.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요. 그래서 취하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취하가 됐는데,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제 고치고, 또 부동산 표시 목록도 어, 이제 두 개가 이제 두 필지가 이제 한 필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. 부동산 표시 목록은 매각 물건 명세서 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입찰하신 분은 입찰 당일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자신은 두 개의 필지 지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가 취하가 되고 하나의 필지의 지분에 대해서 매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대금을 미납한 사례입니다. 요거를 한번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면요. 이 감정가가 이제 1억 6,900으로 되어 있는데, 요 감정가는 두 필지 지분에 대한 감정가입니다.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죠. 여기 부동산 표시 목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. 하나, 둘. 182번지하고 182-3번지. 그 중에서 이제 요 채무자의 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것이 나중에 두 번째 물건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가처분권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이것이 경매 진행이 안 됩니다. 안 되고 요거만 이제 팔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놔둔 상태가 된 겁니다.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유료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억 6,900, 뭐, 1억 6,900, 1억 3,500 하다가 갑자기 5,400으로 떨어지는데, 이때 5,400으로 떨어지는 그 최저가 이유는 한 필지의 지분이 취하가 돼서 그런 겁니다. 법원에 따라서 이것을 좀 잘 써가지고 공고를 해주면 좋은데, 어,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까요?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특별히 여기는 얘기가 없습니다. 뭐 한 개가 취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매각을 이제 한 개로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. 그리고 이건 작성 일자가 2012년 8월 20일인데 경매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? 작성 일자가 2012년 8월 20일. 2012년 8월 20일이면은 한참 후인데요. 요 입찰보다 한참 후인데. 아무튼, 어, 이 유료 사이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잘 봐야 되는데, 어쨌든 이 사람은 미납한 이유가 요 두 필지로 알고서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필지는 이제 취하가 돼가지고 한 필지만 받는 거라고 봐서 이제 포기한 거죠. 그러니까 여기 감정가 1억 6,900에서 4,300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 필지가 한 필지만 매각 물건으로 돼 가지고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. 근데 기계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표시 목록만 이렇게 보고 이게 두 필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은
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. 또 한 가지 사례는 온비드 공매에서 일어난 건데요. 온비드 공매. 아파트 등기부상 권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근저당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임차권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압류, 이렇게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. 여기에 압류는요, 등기부상에 압류라고 표시한 거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겁니다. 다른 거는 없어요.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. 이 압류에 의해서 이제 공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. 공매도 보면은 그 공매 물건 매각 명세서가 있는데,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돼가지고 요게 대항력이 없는 걸로 돼서 다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인수가 안 되겠죠. 이런 순서니까요. 그런데 공매가 진행되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. 요거를 한번 판서로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근저당 임차권 압류 요 등기부를 지금 제시는 지금 못하고요. 요게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 근저당은 금액이 한 2천만 원인가 그래요. 2천만 원.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크고 작음은 차이를 제가 명백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이것은 한 2억 정도 된다고 봐요. 2억. 근데 근저당이 살아 있으면은 그래서 매각이 된다면은 이게 말기등이 돼서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인수를 안 하겠죠. 그런데 공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가 되는데 보통 대의변제로 말소가 많이 됩니다. 대의변제. 임차권자가 대의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매각되기 전에 이 근저당권이 이렇게 말소가 되니까 이 임차권이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. 선순위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기등이 압류가 말기등이 되는 거예요. 말기등. 돈에 관한 권리나 그 밖에 등기는 말기등이 되고 요 임차권은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그 2억 전체가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공매에서 매수한 자는 임차권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매에서 만약에 뭐 3억의 입찰을 받다면은 얼마를 더 그 비용을 들여야 되겠습니까? 2억 인수가 되니까 결국 5억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5억에. 시세가 만약에 4억이라 그러면은 1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? 이런. 그래서 항상 입찰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도 깨끗한 걸로 다시 한번 발급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를 살펴봤고요. 다음 주에 볼 것을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. 이제 벌써 이제 365-3이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요. 다음 주에 볼 것은 여기 명심보감 리스트는 뭐 제가 완전히 공개를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명심보감 리스트에 보면은 이제 건물의 특성을 분석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.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뭐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경매가 아니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업을 종사하는 경우에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이제 건물입니다. 근데 이 건물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 부동산 행위를 한다는 것은
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건물에 대한 모든 종류를 잘 분류해서 그 건물의 성질을 알고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건물에 대해서 경매 권리 분석을 정밀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명심보감 제3 건물에 대한 성질을 분석하는